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올림푸스 수업 나가자. 올림푸스 다 있기는 있죠. 올림푸스 수업 좀 나가고, 확인해보니까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은데 이제 역시나 뭐 원반 같은 거는 뭐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까지 명제 필요한 얘기 몇 개만 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방금 드렸던 명제 숙제 있잖아. 그거는 뭐 당연히 푸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번 주 넘고 나서부터 풀지 마세요. 어쨌든 니네가 시험범위 무조건 집합까지이기 때문에 명제는 오늘 배우는 게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좀 하고 시험 기간 끝나고 추석 지나고 나면 수업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121페이지에 있었던 얘기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인 한번 해보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결론적으로 이런 거였어. 명제라는 친구를 배우긴 했는데 명제는 결국에는 누구로 이루어진 친구다? 문장과 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참고 지시 판단된다 이거였지. 그래서 그게 명제구나 얘기를 했었고 명제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부정을 붙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명제 P가 있으면 P에 대한 부정이 not P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P랑 not P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P가 있고 P가 있어요. 이렇게 잘 드러나야 돼 이제. 명제는 참고 지시 가능한 문장, 조건이라는 친구는 참고 지시 변하는 친구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우리가 명제랑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P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명제 P 혹은 뭐 이렇게 not P 써놓으면 이 친구가 명제라는 걸 기준으로 고민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너가 참이야, 옳은 문장을 이야기했었어. 그럼 너에 대한 부정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 그렇지? 주인은 여자가 참이야. 그러면 not P 붙여서 주인은 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짓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만약에 너가 이미 거짓이 확정인 문장이야. 그럼 그 친구를 부정하면 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떤 조건 P가 있고요. 그 조건을 부정한 not P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조건이 참거짓이 변할 텐데 너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진리집합이라고 불렀고 not P라는 건 P가 아닌 경우 이런 거다 보니까 진리집합이고 여집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진리집합의 여집합으로서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 여기 또는 그리고 대충 얘기하고 넘어왔었거든. 이 부정을 하고 싶은데 부정을 할 때요. 또는 이라는 친구랑 그리고 라는 친구가 있어. 너네들을 부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디 갔니? 63번 잠깐 보면 X라는 친구는 소수 또는 합성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수 또는 합성수. 그럼 너를 부정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앞에 있는 너무 두껍다. 앞에 있는 너를 부정, 뒤에 있는 너를 부정, 가운데 있는 또는까지 부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는 소수가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사실 더 안 써줘도 되긴 하는데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해서 아니다, 부정해서 아니다, 또는을 부정해서 그리고 라고 표현했구나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밑으로 64번 한번 보면 X가 3이 아니고 X가 7이 아니야 이렇게 썼지. 너를 부정하기 위해선 X는 3이야 라고 쓰시고 X는 7이야 라고 쓰시고 걔네들을 엮어준 그리고 라는 걸 또는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랑 또는까지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일 어려워하는 건 보통 이 부등식 얘기입니다. 조건 P 또는 Q에 대한 진리집합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조건 P는 여기 사이, 조건 Q는 여기 사이, 걔네들을 또는으로 보겠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이 느낌을 정확히 살려서 가셔야 돼요. 또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합집합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라는 친구는 교집합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럼 합집합을 우리는 합쳐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합쳐서 본다. 교집합은 어떻게 본다? 겹쳐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저런 식으로 하면 지난 학기까지는 보통 PQ를 겹쳐서 많이 봤거든. 겹쳐서. 근데 지금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요. 겹친 부분은 3부터 6까지잖아. 근데 지금 원하는 내용은 또는으로 봐달라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을 합쳐서 볼 거라서 2부터 7까지야 대답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얘기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명제랑 조건 요거 너네 같이 풀었었니? 아니죠. 이 문제를 안 풀었었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 대표 유형 몇 개만 봤었는데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참거짓이 불가능한 것,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거짓, 그렇지? 참, 그렇지?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X가 살아있어서. 근데 X가 살아있을 때 헷갈리면 뭐 하면 되냐? 좌변, 우변 둘 중에 하나를 편한 대로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오케이?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친구는 생긴 게 정확히 똑같아 버리니까 왼쪽 오른쪽은 항상 똑같은 얘기구나, 옳은 문장이구나, 참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거 보시면 x가 살아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뭐 해보자, 정리해보자 이 생각을 했고 x 넘기면 2x 1 넘겨서 마삼 이렇게 써져 있지. 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는 조건이야, 명제가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4번도 볼 건데 그냥 당연합니다. 자, 앞이 P라고 뒤를 Q라고 두면 걔네를 또는으로 엮고 있죠. 그럼 그 친구 부정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되지. X는 A의 원소이고 또는 X는 B의 원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원소가 아니고 엮는 건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원소 아니고 B의 원소도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되다 보니까 여기 중에서 정답은 3번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짜로 부정하는 거는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뭐 이 정도일 거고 7번 좀 주의 좀 해주셔야 돼요. 실제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못해도 이 정도 수준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기억이라는 친구 니은, 디귿 왼쪽이 전부 첫 번째 명제나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있는 이 친구들은 부정에 대한 거지. 부정을 올바르게 했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 근데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봐봐.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이 문장을 마주쳤어 너가. 오케이? 그럼 일단 이 조건이긴 할 건데 얘가 가능하단 말은 정확히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왜냐면은 얘를 부정하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두 놈의 곱이 0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A는 0이야 또는 B는 0이야. 그거를 부정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뭘 하면 돼?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또는 대신에 누구로? 그리고 이렇게 엮어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오 기억이라는 친구는 올바르게 부정했다고 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야 체크를 할 거고요. 니은이 조금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다시 지우고 좀 보자. 자, 우리 지금 니은 앞에 있는 요 대상을 보고 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A라는 친구를 제곱하면요, A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라 그랬잖아. 그럼 제곱했으면 양수 아니면 0이겠지. 맞아? B의 제곱도 양수 아니면 0이겠지. 그럼 그 두 대상을 더하면 양수 아니면 0일 거거든. 근데 더했더니 0이 나왔대요. 그러면 서로가 상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안 되니까 너도 0이고 너도 0이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P의 문장을 내가 편한 대로 바꿔놓으면 얘가 하는 말 자체가 A가 0이고
B가 0인데 5월로 또는으로 엮어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둘 다 0이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콤마로 찍어줄게. 니은의 첫 번째가 하는 말을 저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걔를 부정하고 싶은 거니까 뭐 하면 돼? 얘를 일단 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를 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걔네들을 또는으로 엮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기본이 누구다? A는 0이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부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잖아. 그럼 저 행동을 해석해서 검정색처럼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두 놈을 곱했는데 그게 0이 아니래. 다시 우리 앞에서 뭐 했어? 두 놈을 곱했는데 그게 0이라 그랬죠. 맞아요? 두 놈을 곱했는데 그게 0이래. 그러면 각각이 0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A도 B도 모두 0이 아닙니다 이 얘기죠. 둘 중에 한 놈이라도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빨간색 식을 해석을 좀 해보면 A도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차이점은 어디서 오니? 0이 아니면 똑같이 나와서 고마운데 너는 5월이라는 또는으로 엮었고 너는 컴마라고 그리고라고 엮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검정색인데 빨간색이 나온 거잖아.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제대로 부정한 건 아니구나. 너는 틀린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니은에 있는 내용들이 꽤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조건들을 내 편한 대로 바꿔놓는 행동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이렇게 두 개를 또 볼 건데 P라는 친구는 A가 0보다 작고 또는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너를 부정하면 정확히 뭐가 되는데요? 그거나 같다 또는 대신에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죠. 똑같은 문장이지. 디귿은 올바르게 부정을 했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어렵니? 그 정도는 아니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8번 진리집합 얘기를 또 볼 건데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조건 P가 너라고 나와 있어. 그 조건의 진리집합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요 친구 인수분해하고 부등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x가 마 2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연수 전체 집합을 했으니까 1, 2, 3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원소는 1, 2, 3, 4, 5, 6, 6개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8번 그러려니 할 거고요. 12번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보자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집합이 하나 딱 있어요. 마3부터 3까지라는 전체 집합이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P가 아닌 거 또는 Q까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일단 P라는 친구 먼저 생각을 해보자. 야, P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인수분해를 하면 위처럼 써지겠죠. X로 묶어내고 X-2, X 플러스 2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너가 갖고 있는 진리집합은 -2, 0, 2 해서 총 3개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P가 아니다. 나 P에 대한 얘기니까 여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마3부터 3까지잖아. 그럼 그 중에서 얘네 3개를 빼고 남은 4개를 쓸 수 있겠죠. 너가 P의 여집합이야. 오케이? 그 다음 Q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2개 나오겠죠. 그래서 PQ를 또는으로 본다 했으니까 합쳐서 보라 했잖아. 합쳐서 보면 마3, 마1, 1, 2,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정답 3번이 답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딱 요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뭐 이제 이거 간단하게 몇 개 더 보긴 했구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 보고 싶은 거거든? 얘 헷갈리면 안 돼. P라는 친구는 명제를 쓸 때도 있고 조건을 쓸 때도 있어요. 그냥 뭐 P라고 부르겠대요. 조건 2개를 엮어서 만드는 명제가 있을 거거든. 지금 명제 PQ의 참거짓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새로운 기호일관 하나 얘기를 하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좋은 예시가 없나?
뭐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어떤 조건 P가 있고 어떤 조건 Q가 있는데 걔네들을 화살표로 엮어. 이렇게 엮어.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너가 뭐뭐 해주면 내가 뭐뭐 해줄게 이런 것처럼 엄마가 너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용돈 많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P이면 Q이다 어떤 조건들 두 개를 엮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두 개를 엮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장이 생겨나겠지. 그리고 이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계속 듣는 짓이 이런 거잖아. 주희이면 여자이다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얘네들도 정확히 같은 맥락의 얘기겠죠. 근데 그걸 수학적 수식으로 쓸 때 화살표로 쓰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화살표로. 내가 작년에 제일 충격받았던 친구는 뭐냐면 시험 전날에 와서 근데 쌤 이게 뭐예요? 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하지 마. 화살표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지. 그래서 화살표를 통해서 조건을 두 개 엮어주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뭐뭐이면 뭐뭐야. 앞에 있는 너가 가정이죠. 너가 이렇게 된다면, 너가 이렇게 해준다면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조건들을 엮어서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할 거고 이 참고지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지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 정도 얘기예요. 요거는 잠깐 집중 좀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 미안해 주야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봤지. 주인은 여자다 라는 문제가 있고 여자면 주의다 이렇게 쓰는 문장이 있었다 치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참거짓을 물어보면 너는 참이죠. 근데 너는 거짓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거든. 어떤 전체 집합이 있었는데 주희라는 친구랑 여자라는 친구 중에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 여자라는 집합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그 속에 주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두 개가 들어있을 건데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야? 주희라는 집합과 여자라는 집합 중에 누가 크다? 여자라는 집합이 크다. 여자의 부분 집합으로 주를 꺼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이러한 하나의 명제를 마주쳤어. 어떻게? 이제 한글로 안 쓸게. 주희, 화살표, 여자 이렇게 쓴 거야. 얘가 참이라는 문장을 받아버리면 참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뒤에 있는 대상이 크다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대상의 진리 집합이 크다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지금 얘는 뭐 이렇게 써준 거예요. 뒤쪽이 크다면 명제가 참이 될 거야. 뒤쪽이 크지 않다면 명제가 거짓이 될 거야.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때 어제는 이제 은서랑 여자로 썼어갖고 은서면 여자다 참이고 여자면 은서다 이거는 거짓이라 했지. 왜? 뒤쪽에 있는 대상이 안 크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일 거고요. 이게 좀 이제 왜 필요해지냐면 이런 거거든. 너한테 집합 문제를 내고 싶어. 근데 대충 내면은 애들이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명제랑 섞어서 주는 거야. 물론 중간 범위 기준으로 안 나오겠지만 기말에 얘가 들어가잖아. 그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명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합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오케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거기서 집합을 갖고 와서 그 집합의 원소들을 구하는 행동들을 여러 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사고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반례라는 단어가 있죠. 반대되는 예시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방금 전에 집합명제 이런 거 다 모른다 치자. 집합명제 이런 거 다 모른다 치자. 근데 첫 번째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참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어. 이건 애기들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장 여자이며 은서나 요 문장을 썼을 때는 누가 오든지 간에 거짓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아요? 참거짓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왜 거짓이라고 생각해? 왜 거짓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보통 무슨 대답이 나오냐면요. 아니 쌤 봐봐요. 주희도 여자고요. 은채도 여잔데 여자라고 해서 은서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너가 방금 한 모든 얘기들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발레를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참이라는 문장은요. 읽었을 때 명확해요. 읽었을 때 저게 참이 확신이 들어. 근데 거짓 같은 경우들이 확인이 잘 안 되거든. 근데 니네가 시험장애 속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봐봐. 4번 선지를 딱 읽었더니 쭉 읽어보니 아무 문제 없이 너가 참이야. 옳은 말이네. 동그라미 이렇게 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5번 문장을 딱 읽었어. 쭉 읽었는데 완벽히 틀린 문장이냐면 상관없거든. 2는 홀수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짓 말고 어떤 거짓이 있냐면 알쏭달쏭한 친구들이 있어요. 딱 읽고 뭐지? 이런 문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있으면 너네들이 참거짓을 판단하려고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으로 뭐 하냐면 거짓을 쓰지 말자. 모르기라 쓸게요. 모르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럼 다음 스텝에 뭐 하게 되냐면 발레를 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반대되는 예시를 들려고.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반대되는 예시를 들려고 시도했어. 그래서 발레를 찾았어요. 성공했다 치자 발레를. 그러면 그제서야 거짓임이 확정이 나지. 맞아? 근데 발레를 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버렸어.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게 있나? 잘 못 찾겠네? 그럼 이게 항상 문제야. 이 실패가 실제로 발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걸까? 아니면 너가 발레를 못 찾은 걸까? 상황마다 다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요 지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제 파트들을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참의 속성들은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할게요. 자, 내려가서 뭐 이 정도 얘기겠죠. A, B가 짝수면 A 더하기 B는 짝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가정 결론이래. 뭐 참고적 판단 나중에 하자. 이렇게 있으면 뭐이면 앞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을 결론이라고 부른다. 뭐 불만은 없겠죠.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똑같이 들어가서 이번엔 참거짓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거야. P이면 Q이다 이 상태잖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써는 거죠. x가 마일부터 1 사이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거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단 말이야.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항상 화살표를 받는 친구 있지. 화살표를 받는 친구가 뭐 해야 돼? 커야 돼. 화살표 받는 친구가 커야 돼. 그래야지 참이야. 오케이? 그럼 저기 부등식을 그려보세요. 2보다 작다라는 말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써질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마일부터 1까지는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물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2보다 작다라는 것이 표현하는 영역이 훨씬 크죠? 맞아요? 파란색 영역보다. 뒤에 받아주는 너가 크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문장은 참이야 이렇게. 똑같이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얘네들을 명제로 이제 바꾸면 x는 자연수이면 x는 정수다인데 미쳤다고 x 두 번 쓰기 싫으니까 그냥 자연수면 정수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연수면 정수다 이렇게 쓰면 자연수랑 정수 중에 누가 더 큰 범위야 개념상? 정수가 큰 범위죠. 그러니까 너는 참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참거짓 판단할 때 헷갈릴 것 같으면 반드시 뒷부분이 클 수 있도록 세팅하자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여기다가 이건 꼭 좀 써놔야 돼. 부등식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요 개념들 일단 필기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래. 아까 거 좀 쉬웠지.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생각해보니까 참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요 말은 잘 모르겠거든. 내가 잘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큰 친구들을 갖고 역수를 취하면 크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 참고지신이 판단이 안 들어? 물론 밑에 발레라는 게 써져 있죠 지금 반대되는 예시라는 게 뭐 2랑 마1이라면 이러면 저럴까 뭐 써져 있긴 하거든. 근데 이 발레를 못 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친구 연습을 하자는 거고요. 우리 기본 모토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식에서 자주 확인해줘야 되는 문제들은 일단 양수, 음수를 섞어서 쓰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역수를 취했을 때 1을 기점으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요. 밑에 케이스에 내가 다 나눠줬거든? 일단은 양수, 음수 섞어 쓰는 거 기준으로 볼게. 그냥 이 문장 보고 아무거나 너 마음에 드는 숫자 쓰세요. 그렇게. 대신에 양수를 보통 자주 쓰거든 니네가.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 않아? 대입하면 뭐 1, 2, 뭐 2, 3 이렇게 넣지 않겠어? 일단 이렇게 썼어. 역수를 취했어. 3분의 1이랑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 큰 거 맞지? 이 상황 속에는 참이 된다? 그렇지? 네가 발레를 못 찾았지 지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참이라고 하고 넘어가기 너무 좋죠. 두 번째로 뭘 해주라고? 양수, 음수를 섞어보라고 이렇게. 오케이? 너 역수 취하면 아무리 뭐 그렇다 쳐도 음수가 계속 작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호가 안 변하죠? 거짓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 발레가 생겼다는 거야 지금. 다시 전부 음수라고 치면 역수 취했을 때 똑같이 참이 나오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수, 양수를 섞어 쓰다 보면 발레를 찾기가 뭐해진다? 쉬워진다라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 지금 문제에서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3, 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되게 잘하다가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걸 생각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야. 이거 뭘 했으면 좋겠냐? 큰 건 따라가는데 하나는 분수처럼 표현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분수처럼 표현을 해보자. 두 번째 것도 뭐좀 분수처럼 표현해보자. 걔네들도 섞어보자. 그냥 이 정도고요. 보통 여기 있는 케이스들을 본인들이 하다 보면 대부분 발레를 찾아낼 수 있다. 그냥 이 정도거든요. 야, 끔찍하지 않아? 요 문장 한 문장인데 발레가 안 떠올라서 시험장에 고민하다가 참인 줄 알고 참으로 판단하면 좀 힘들어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거? 발레가 나올 만한 포인트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자. 1을 기점으로 고민을 하자. 그 정도 얘기를 드렸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도 많이 바뀌어서 나와. 참거짓을 판단시키는 게 아니라 참거짓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에 맞는 집합을 풀어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 야,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누가 크다? 뒤쪽이 크다 이 얘기니까 집합 기준은 뒤에가 크겠죠. 요 판단을 한번 하고 그럼 19번은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니까 옳은 얘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너가 이미 빨간색 이 부분 집합 크기를 알았단 말이야. Q 속에 P가 있다는 얘기죠. Q 속에 P가 있다는 얘기지. 영역을 3개로 1, 2, 3으로 나눠놓고 우리 집합 문제 풀 때처럼 P는 1번이야, Q는 1, 2번이야. 걔네 합치면 1, 2고 P는 1이니까 너는 틀린 말이야. 뭐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도 중요하겠다? 명제를 가지고 집합으로 넘어갈 수 있게 저 뭐라 해야 되지? 조건들을 찾아오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를 쭉 할게요. 자, 그 다음 개념 46번 요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늘 새로 나가는 내용이 맞거든요. 한번 보시면 모든이나 어떤 이라는 친구에 대한 명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볼게. 얘가 그러면 말이 좀 어렵게 써져 있어. 너 여기 써져 있는 요 문장 보고 이해할 만해?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요, p라는 친구가 전체면 참이고 p라는 친구가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뭐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다른 학원 쌤이랑 술을 좀 먹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우리 학원 애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모든 열린학원 학생들은 성실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모든 열린학원 학생은 성실해요. 근데 이 친구가 참이려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야 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전체가 성실해야만 하지. 맞아? 만약에 얘가 거짓이 되려면 누구만 하면 돼? 단 한 명만 이거 안 들어가면 되죠. 땡땡쌤 제가 보니까 땡땡이는 별로 성실하지 않던데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 말은 거짓말이 되지.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있으면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대상은 전체여야만 참인 거야. 내가 말한 그 대상이 전체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한 거야.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그쵸 뭐 어떤 열린학원 학생이 있는데 얘는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아요? 어떤 친구는 싸가지가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말이 참이 되려면 뭐만 하면 돼? 진짜로 싸가지 없는 친구가 몇 명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최소 한 명만 있으면 뭐가 돼? 참이 되어버려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말이 거짓이 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쌤 지금 쌤 다니는 학원에 있는 인원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전부 예의 바르던데요? 이런 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 명도 빠짐이 없어야 된다. 전체여야 된다. 어떤이라는 말이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존재하지 않지만 않는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 이 웃긴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봐봐. 얘는 알아듣기 쉬운데 없으면 한 명도 없으면 거짓이야 이 말이지. 얘가 하는 말이 한 명도 없지 않으면 참이야 이 얘기거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문장이 뭐 써져 있는데 너네도 요 파란색이 써져 있니? 책에? 내 것만 써져 있는 거야? 너네도 써져 있지? 그래서 모든 친구에 대해 있다, 최소 한 명이라도 있다. 요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고 우리는 명제든 조건이든 배울 때 부정도 같이 배웠잖아 지금. P 있으면 P 부정하면 돼. Q 있으면 Q 부정하면 돼.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부정을 했죠. 모든은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떻게? 어떤 쌤이 와갖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떤 쌤이 와서 근데 어떤 열린학원 학생들은 좀 싸가지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근데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부정하는데? 아닌데요? 그런 친구 아닌 친구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요? 모든 학생들은 예의 바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맞아요? 모든으로 부정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은 모든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부정을 하자 이 정도일 거고요. 27 그 다음에 32개 보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모든 x에 대해서 x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어 라고 했어요. 야, 모든 x라며 모든 x. 그치? 여기 지금 x가 누구야? 너네 아니야 너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전체 집합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서 빠져나간 친구가 있니? 없죠. 모든 대상이 전부 안에 들어있지. 맞아? 그러면 저 문장을 갖고 태클을 걸 수가 없겠죠. 넌 참이야.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x로 한번 볼게요. 29번으로 볼게. 어떤 x에 대해서 x는 3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얘가 참이 되려면 저런 친구 몇 개만? 하나만 찾아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는 거야. 3이 되는 친구 있어 없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건 어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줄게요. 오케이? 10분 쉬었다. 127페이지부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고 힘들겠다. 자, 우리 화이팅해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누구니? 1부부터 5까지 쭉 있죠. 확인 한번 해볼 건데 모든 원은 닮음이다. 이거 참입니다. 이거 참이야. 너네 공부할 때 명제 파트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시험 문제든 뭐 수학 뭐 학원에서 하는 거든 어디서 하는 거든 어떤 명제가 나왔어. 모든 원이 닮음인지 고민해 본 적 없잖아. 저거 참이야. 그럼 이때 기억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삼각형이 합동이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당연히 합동이니까 넓이 똑같겠죠. 너도 참이야. 비교적 참은 명확하게 와닿는다 그랬다. 그렇지? 자, 3번. x가 자연수이면 2x는 짝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x 자연수라 했고 2 곱하기 숫자를 하는 건데 짝수 곱하기 홀수를 하든 짝수 곱하기 짝수를 하든 모두 짝수잖아요. 그래서 너도 참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네. 자, 4번. x가 소수라면 걔네들을 합친 건 짝수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수는 0점 얼마 얘기하는 거 아니지? 뭐 2, 3, 5, 7, 9 이런 걸 거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소수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홀수거든요. 왜냐면 2 이후에 있는 모든 짝수는 2의 배수잖아. 그치? 그래서 2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홀수기 때문에 홀수 더하기 1을 하면 짝수가 나오는 게 맞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2만 그게 안 되겠죠. 2에다가 1 더하면 홀수 나오니까 너가 거짓 될 거고요. 혹시 정리하고 싶으면 옆에다가 발레라고 쓰신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발레 x가 2일 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확인을 했고 이제 또 4번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의 명제를 준 다음에 너가 참이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가 표현하는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죠. 오케이? 그 다음 너가 표현하는 진리집합은 P라고 쓸 거 아니야. 근데 누가 크다? 뒤쪽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저 상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참인 걸 놓는 거거든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정확히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할게요. 나 이거 잘 따라줘야 된다. 전체 집합이 딱 있다고 치고 전체 집합 U 이렇게 있다 치고 거기에 큰 걸로 누가 있어야 돼? 큰 친구로 P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 작은 쪽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되냐면 Q를 쓰면 힘들고 Q의 여집합이 들어왔다고 표현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나아. 그럼 지역이 1, 2, 3이 될 거고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P를 표현하는 영역은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부르는 거겠지. 맞아? 그 다음 Q를 표현하는 지역이 누가 될까? Q의 여집합 Q가 아닙니다 하는 게 1번 지역이잖아. 그럼 Q라는 친구는 2번, 3번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Q라는 친구는 2번 지역과 3번 지역이야. 일단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편해진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P랑 Q 중에 Q가 더 큽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2, 3번 지역에서 1, 2를 꺼내올 수 있니?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너가 2, 3번 지역, 너가 1, 2번 지역, 이거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Q라는 친구는 누구다? Q라는 친구는 2, 3이다. P의 여집합이란 친구는 3번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건 2번 대답할 수 있겠네요. 2, 3에서 3 꺼내오는 거니까. 나머지도 같은 맥락으로 계산하면 괜찮을 거고요. 너네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 여기는 명제 보고 집합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집합에 대한 여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PQ를 설정하고 그거 아닌 거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근데 지금처럼 돼 있을 땐 차라리 여집합을 설정해 주는 게 편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한 장 넘기셔서 두 문제 풀면 일단 여기 유형이 또 끝이 나요.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Q가 더 크기를 바라는 거죠. 더 영역이 넓기를 바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P라는 친구를 한번 그려보면 P라는 친구가 A보다 뭐하다? A보다 작다. 이게 지금 P 조건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Q라는 친구는 5보다 작다라고 확정을 해버렸죠. 맞아요? 근데 PQ 중에 누가 더 크길? Q가 더 크길 바라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 영역보다도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5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괜찮겠죠. 그치? 너가 P, 너가 Q잖아. 그치? 아,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구나. 결론은 A랑 O 중에 누가 크자? 5가 크자. 일단 이렇게 하나 쓰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부 다 같다가 껴져 있잖아.
Q가 더 크길 바란다는 건 정확히 P가 벗어나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P가 벗어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Q라는 대상이 점점 이동을 하다가 여기까지 딱 이렇게 왔어. 그런다고 해도 P가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지는 것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쓸 거고, 가능한 A의 최대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한 얘기 말고 이거 얘기 한번 드릴 테니까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못 알아들어도 된다. 이거 문제 외적인 얘기거든. 문제 외적인 얘기. 얘가 등호를 껴야 될지 안 껴야 될지 좀 헷갈려. 근데 정수라는 말이 없죠. 실수라 그랬지. 맞아? 그럼 얘가 등호가 없으면 5 바로 직전에 있는 숫자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4.9999999 그런 건가?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 조건 나왔을 때 반드시 등호가 있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수라 써져 있을 땐 고민 안 해도 등호 껴도 괜찮다. 이건 문제 외적으로 푸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도 넘어가서요. 다음 중 거짓인 명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어떤 짝수는 소수야 라고 했을 때 거짓임을 판단하고 싶잖아. 일단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친구 참이거든요. 처음에 문장이 뭐라 나왔어? 어떤을 껴서 나왔죠. 그러니까 짝수인 소수가 최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잖아, 그렇지? 누구 있어요? 얘 C가 누구 있어? X가 2라면 얘는 짝수인 소수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참이다. 오케이? 두 번째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모든 X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몇 차식이에요, 정확히? X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럼 2차식을 표현을 하면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요? 얘가 하는 말이 이런 걸 거거든? 모든 X에 대해 0보다 크다라는 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2차 함수가 0보다 높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 말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란 말로 해석을 해줘도 괜찮을 거거든요. 그럼 판별식 넘어가서 계산하면 D라는 친구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너는 0보다 작죠. 그렇지? 아, 그러니까 너는 모든 곳에서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얘도 참이겠구나 판단이 들겠네요. 지금 하고 있던 아이디어들 잘 기억해줘야 돼. 우리 사실은 요 문장은 근데 지난 학기 이미 본 거죠. 2차 함수가 모든 곳에 대해서 크라 그러면 판별식 어떻게 보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김에 다시 기억 좀 해줘라. 자, 3번.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0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0이야?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뭐가 되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참이 되면 좋겠다. 그걸 찾아보는 거잖아, 지금. 혹시 은채야, 요거 보고 얘가 0 되는 X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주위 혹시 뭐 있어요? 너무 딱히 없어요? 나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일단 더해서 0이면 각각이 0이면 좋지 않을까? 0 더하기 0은 0이니까 x가 0이어도 괜찮겠네. 맞아?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은 양수로 바꾸겠다는 거지. x 이 친구는 양수도 상관없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문제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7이면 절대값 x는 7이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와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머릿속에서 누굴 떠올리자? x가 0, 뭐 마1, 마2 등등등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이 나오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똑같이 참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어떤 이었기 때문에 한 놈만 있으면 되니까. 자, 4번 보면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9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 제곱하면 9예요? 3을 제곱하면 9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도 보면 x가 얼마면 3이면 문제가 없으니까 너도 참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5번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x는 2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이런 거잖아. 모든 자연수기 때문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걸 만족해야 되는데 x가 1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거짓이 생겨버리겠지. 그러니까 너가 거짓이 나올 거고요.
정답 5번 이렇게 나오겠네. x가 1. 이게 발레가 되겠죠? 그리고 발레는 얘들아 반대되는 예시다 보니까 꼭 거짓을 확인할 때 쓰면 돼요. 얘는 그냥 예시라고 썼던 거고 이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거고요. 너도 문제 외적인 포인트로만 따지면 이런 거야. 너가 학교 쌤이야. 학교 쌤이라서 시험을 내고 싶어. 그럼 애들이 최대한 시간 압박을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최대한 선지를 어디 쪽에? 밑에 쪽에다가 맨 아래쪽에다가 답을 깔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1번부터 읽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풀게 되니까? 4개 다 읽고 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는 건 추천하는 건 어디부터? 아래부터 풀었으면 좀 좋겠다. 그냥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47번 좀 갔다 오세요. 진도 그만 빼면 안 돼요? 왜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도를 너네가 빼놔야지 시험 때 부담이 없는 거라서 내가 오늘 진도 나갈 만큼 나가긴 해서 멈춰도 되거든요. 그럼 일단 확실한 건 여기 파트부터는 우리 이제 중간 끝나고 공부를 하긴 해야 돼. 일단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부터는 그거 할래? 올림푸스 쪽으로 갈래? 모르는 거 없어? 몰라. 이거 보면서. 너무 힘드니 지금? 그건 아닌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앞에 걸 까먹은 게 많아가지고. 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